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마음편의 5번째 책 내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마음챙김 식사의 비밀 감정 식사입니다. 수잔 엘버스 지음, 강유리 번역, 유은정 감수, 생각 속의 집에서 2018년에 편했습니다. 저자 수잔 엘버스는 심리학 박사로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임상 심리학자로서 마음챙김, 식생활 문제, 체중 감량, 신체 이미지 문제 등을 전문 분야로 10년 이상 거식증, 식욕 이상 항진증, 폭식증 등으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을 상담해왔습니다. 미국 전역과 여러 나라에서 마음챙김 먹기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식과 감정과의 관계에 관한 흥미로운 책인 감정 식사는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음식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식사 문제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들의 과식이나 폭식 뒤에 숨은 정서적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다이어트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상담실을 찾았지만 이들의 식사 문제 뒤에는 언제나 정서적 문제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항상 먹고 나서 후회할까? 우리는 기분이 좋아서도 먹고 기분이 나빠서도 먹는다. 음식이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면서 일명 위로 푸드, 컴포트 푸드를 찾게 된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을 선택한 나의 감정도 포함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먹고 나서 후회하는 걸까? 식사를 하기 전에 무엇을 먹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한 시간이다. 아리앙 그랭바시, 영양학자. 나는 얼마나 감정적으로 먹고 있을까? 식사와 감정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기도 하지만 감정의 문제로 먹기도 한다. 내가 얼마나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음 항목에서 확인해 보자. 1.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거나 먹는다. 예, 일이 안 풀리거나 친구와 싸웠을 때는 뭐든지 먹을 수 있다. 2. 울적하고 외로울 때 유독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예를 들면 우울할 때 초콜릿을 먹거나 또는 술로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3. 기분에 따라 음식을 다르게 선택한다. 예를 들면 기분이 좋을 때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반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평소 멀리하는 인스턴트 음식에도 손이 간다. 4. 마음이 허전할 때 음식으로 그 시간을 달랜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뭔가를 찾아서 먹는다. 5. 분위기에 휩쓸려서 먹는다. 예를 들면 회식이나 송년회 등 모임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권하면 거절하지 못한다. 6. 습관적으로 야식을 찾는다. 예를 들면 늦은 밤 뭔가를 먹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7. 혼자 먹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예를 들어 가급적 혼자 먹는 게 좋다. 남과 식사할 때 부담스러워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8. 음식을 선택할 때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음식의 메뉴를 바꾼다. 9. 장소에 따라 식사량이 들쑥날쑥하다. 예를 들면 뷔페에 가면 포만감이 들어도 종종 과식을 하게 된다. 10. 불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예를 들면 바쁠 때나 예민할 때는 종종 식사를 거르거나 아무거나 먹는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무조건 먹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정말 그럴까? 먹는 양을 줄이고 칼로리를 따지고 채소와 야채 중심의 식사를 하면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할까? 먹고 싶은 음식은 꾹꾹 참으면서 말이다. 억압은 언젠가는 폭발하는 법. 특정 음식을 통제할수록 그 음식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다. 배고픔을 유발하는 감정이 외로움, 불안, 무력감, 수치심, 분노, 죄책감, 열등감이든지 상관없다. 배고플 때 우리가 정작 집착하는 것은 사실 음식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다. 사랑과 관심에 배가 고픈 것인데 음식으로 그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려고 드니 자꾸 먹고 싶을 수밖에. 이런 심리적인 허기로 인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식욕 하나 참지 못하는 자신이 더 한심하게만 느껴진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더욱 심하게 자책한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우리의 결정과 함께 시작되고 그 결정 하나하나는 우리의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정의 강도와 지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때, 그래서 위로 음식으로 그 감정을 차단시키거나 회피할 때 감정적 먹기, emotional eating이 나타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몸이라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돌보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제대로 먹이고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조건을 협상해내야 한다. 감정적 먹기는 감정에 대한 소모적 반응이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고 연인과 헤어져서도 또 먹는다. 이처럼 건강하지 못한 음식의 선택과 과식 뒤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감정이 도사리고 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현재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바꾸기 위해 음식을 찾는다. 대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다. 대체로 기분을 좀 더 좋게 한다거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혹은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음식 외의 방법으로 자신을 위로할 줄 알고 있다. 즉 먹어서 얻는 단기적인 즐거움과 먹는 것이 미칠 장기적인 건강과 정서적 행복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이 능력의 유무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노련하게 설득하여 초콜릿을 먹고 싶은 갈망을 벗어날 것이냐, 아니면 그 갈망에 빠져들 것이냐,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무엇보다 음식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타오르는 분노,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 혹은 축하의 기쁨 등 당신을 음식 앞으로 내모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당신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득이 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평정심 유지에 달려 있다. 감정은 수도꼭지와 같다. 너무 콸콸 쏟아지게 틀어놓으면 감정에 초토화되거나 제압당할 수 있다. 감정의 흐름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예 꺼버리면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없다. 수용은 수도꼭지를 조절하고 감정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수용의 첫 단계는 감정을 허락하는 것이다. 감정에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직시하면 그 감정을 잘 이용할 수 있다. 네, 오늘은 마음 편의 5번째 책, 내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마음챙김 식사의 비밀, 감정 식사 본문의 일부를 읽어보았습니다. 마음과 음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마음 편의 5권의 음식 독서 입문서 책을 추천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맛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마음, 맛, 멋, 암, 오방의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